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4,000포인트 이 숫자를 보게 됩니다. 이제 코스피 4,000 시대입니다. 5,000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 6월이었던가요? 3,000을 넘었었는데 넉 달 남짓 만에 4,000을 새로 썼다? 굉장히 좀 경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최고가 10만 원 선을 넘었고 SK 하이닉스 투톱 역시 장중에 54만 원 선을 넘어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60만 닉스의 꿈을 또 키우는 오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오늘 시장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면서 장 초반에 200만 주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4천 가면서 증권주 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조선기자재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도 탄력 있게 뛰더라고요. 코스닥이 잘 가는 이유, 알테오젠 상승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뭐니 해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년 만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통제 1년 이후에 미국 쪽에서도 중국 100% 관세 물리지 않기로 한다라는 이제 최종 도장을 찍어야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무르익는 소재들이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하게 탄력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정말 잘해주고 있고 역시나 아침 증권사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시선 또한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온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을 들어 올리는 섹터와 종목의 흐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10만 원 선 넘어섰고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는 질주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가고요. 디램 값이 폭등하면서 반년 만에 3배 올랐고 삼전 그리고 SK하이닉스 내년 실적 역시 기대치를 올리셔도 됩니다라는 소식들 지속적으로 앵커 브리핑에서 자주 나눴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애플 디램 주문도 결국 삼성전자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 또 한 번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AI폰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용량 폭증에 따른 그런데 공급 대비 수요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받쳐주면서 실적이 날아갈 듯 기분 좋은 그런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반도체주의 몸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삼성전자에 유비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조선 기자재 섹터는 코스피 4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영향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줄줄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그룹 지금 아마 발표를 하고 있을 텐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요. 그런데 이제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줄줄이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소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주말 사이에 이거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HD 현대가 처음으로 미국 군함 건조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수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맺는 계약이거든요. 차세대 군수 지원함 부분에서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최고 수장 둘이 만나서 다음 달 이제 4일입니다. 서울에서 조선 관련해서 협력할 것이다. 이런 동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조선 관련해서 산업 협력을 지속한다고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주 최근 나오는 이슈들은 조선주 몸값을 띄우게 하기에 좀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 주줄이 52주 신고가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원전 섹터도 계속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통 큰 뭔가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11%, 장중에 한 1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상승폭,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주는 음봉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최초라는 얘기가 많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형 원전 건설에 나선다라는 소식 때문이에요. 이 피드 계약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원전 만들기 전에 기초적으로 뭐 계약을 한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원전 기본 설계 계획 체결인데 원전의 부지를 어디다 배치할 건지 냉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방식은 어떻게 될 건지 검토하는 거고 예산은 얼마 책정될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마스가 아닌 마누가로 또 한 번 협상 카드로 올려놨잖아요.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기치 아래 어떤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에이펙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 강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으로 눈두덩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좋은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사다라는 부분에서 현대건설 좋은 최초의 이슈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탄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시장의 훈풍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황 듣고 다시 앵커 브리핑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담 한눈에 보기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 김희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6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4,000피를 넘어서서 장중에 4,030선까지 돌파하면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인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기 때문에 일제히 초록불을 켜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률이 높았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해줬고요. 오늘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지금 2.23%가량 강세 탄력 여전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도 2.75%가량 오르면서 오늘 지금 54만 원 선까지 돌파한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2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역시나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고 조선주들도 시장에 강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붙고 있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중공업 1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5%가량 상승 중입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관해서 미국 헌팅턴 잉걸스와 미국 군함 건조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HD 현대중공업의 상승 탄력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일제히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조선주의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빠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가량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6%, 7%가량 급등하는 추세에서 지금 1%가량 상승으로 조금 오름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방산주들도 이 시세 대비해서는 그렇다 할 움직임을 내진 않고 있지만 현대로템이 0.2%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된 뒤로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1.28%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0.89%가량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 조선주 좋은 가운데 지금 4,000피를 넘어선 만큼 계속해서 이 증권주 단에 대한 이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5% 넘는 강세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6.58%가량 튀어오르면서 증권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금융단 안에서도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 KB금융지주가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신한금융지주도 1.91%가량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연일 이어가는 만큼
SK스퀘어도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주사단 안에서의 상승도 눈에 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삼성물산도 2%가량 상승 중이네요. 오늘 네카오도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네이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도 3.72%가량 상승, 삼성 SDS도 3.81%가량 오르면서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분석 속 관련주들 상승 탄력 눈에 띄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1.78%가량 상승, 기아도 1.57%가량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연 타결될 수 있을지 에이펙 정상회담 29일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5%가량 상승 중입니다. 현대건설 이 미국 원전 계약을 국내 최초로 이뤄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13%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름폭을 조금 줄였고요. 4.35%가량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해서도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 대비해서 그렇다 할 시세는 아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0.37%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마스가에 이어 만우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의 협상 카드가 원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알테오젠 4% 넘게 튀어오르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5%가량 튀어오르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6% 넘는 강세입니다. 삼천당제약도 7%가량 튀어오르는 가운데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는 조금의 밀리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 조금 빠지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0.38%가량 하락입니다. 이 안에서 파마리서치만이 0%가량 지금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윈, 유진테크, TCK, 그리고 리노공업, 심텍까지 하나마이크로는 4% 넘는 하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이 전자기술 업종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조금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17%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에코프로는 그래도 1.81%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만남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상황 속 엔터주들도 오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4%가량 상승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3% 넘는 상승, YG 엔터테인먼트도 4%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엔터주들 오랜만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원전주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피팅 밸브 단 안에서도 상승 탄력 눈에 띕니다. 동성 화인텍 4.4%가량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가 4,000피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4,030선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강한 상승 탄력이 붙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이 전장 대비해서 60포인트가량 올려낸 4,002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직후와 비슷한 분위기로 지금 약간의 오름폭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4,000선은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여전히 강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중 최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1% 넘게 오르면서 8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국내 증시가 연중 최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개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조금 오름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매도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사들였고요. 3,200억가량 매수폭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이 매도폭을 줄여가면서 645억 원가량으로 이 매도폭을 줄였습니다. 지금 기관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될지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660억가량 개인의 매도세 출회됩니다. 외국인 600억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가량 순 매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2025 에이펙 정상회담 이번 주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굉장히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코스피 4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내심 생각하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3일 회계 법인의 자료를 근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자료라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 정상회의와 CEO 서밋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당연히 우리나라가 의장국.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아서 2025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정상회의는 31일부터 11월 1일 당연히 이제 경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의 비즈니스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는 CEO 서밋은 그 앞전에 시작이 되는데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고 지금도 부대 행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에이펙 정상회의 3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 무역 질서에서 누가 앞서갈 건지 어떻게 보면은 가늠할 수 있는 그 방향 키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 이슈, 빅 위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기업 준비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국의 미국과 다른 나라의 주요 협상 그게 되겠고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이 어떤 준비 전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AI 혁신. 요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죠. AI 관련해서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강세이니까 이거는 투명한 데이터 이동, 사이버 보안, AI 윤리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AI 산업 하는 거는 좋지만 AI 산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왠지 보안 이슈 이런 부분이 뜰려나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여기 쭉 써놨는데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의제 하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은 항상 테마로 언급되기는 하는데요. ESS 투자 있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오늘도 전력기기, 전력, 전선 이런 부분이 강한데 전력망 현대화 추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역 자유와 경제 회복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WTO 체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W 체제 복원뿐만 아니라 FTAAP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협의체 이런 부분이 복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AI 기반으로 해서 규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업들이 향후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지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데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요국의 무역 협상인데 기업들의 원가, 수출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이후에 정리해 드릴 거지만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오고 가고 도장을 찍을 것인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고속도로 이건 이미 얘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50조의 국민성장펀드 이거는 GPU나 AI 반도체 GPU를 많이 확보하고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추진 의지 이미 천명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앞으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빅딜이 어떻게 또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일단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전 세계의 귀와 눈이
모아지게 되는 그 현장 정상회의 쭉 정리를 해봅니다. 29일은 한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침에도 이슈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3,500달러 대미 투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는 오고 가고 있는데 주요 쟁점 아직은 덜 풀린 듯한 메시지는 줘서요. 이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기간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들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15% 인하 이런 부분이나 지속적으로 이미 의약품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광물, 핵심 자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날 수 있을지 지금 가장 큰 포인트 우리나라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망 기술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렇게 강한 거고 원전, 전력주도 강한 거고 조선도 강한 거고 이 공동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가겠죠. 만우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실속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내면서 현지화,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위한 어떤 포인트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부분이 좀 풀려가지고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가파르게 뛰어오른 흐름들도 있었는데 무역 의제 주요한 것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봤죠. 무역 관세 그리고 마약 부분까지 대만 이슈도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100% 관세 철회 중국이 양보한 거는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정도 유예한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 합의 부분에서 논의가 된 거고요. 최종 결정이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날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1일은 한국과 중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11년 만에 방한하는 건데요. 반도체, 배터리 부분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국과 일본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올 텐데 당초 27일부터 29일로 알려졌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28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궁금하고 사실 일본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합의 도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29, 30, 11월 1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회의가 한 축에 있는 거고요. 최대 비즈니스 포럼, CEO 서밋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CEO, 정상, 정부 고위위원들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젠슨항 엔비디아 CEO 그리고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뿐만 아니라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 많은 경제계 거물급들이 옵니다. 비즈니스 딜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섹터가 오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거고 비즈니스 이제 사업, 비욘드는 그 이후까지 지속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큰 축은 디지털, AI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요, 이제 꾸려가잖아요. 가장 수장으로서. 근데 29일 기조 연설을 합니다. 당연히 AI에 대해서 협력 비전을 제시를 할 거고요.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도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되는 건데 31일 오후 4시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 주목되고 많은 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엔비디아 비전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한 축에 있고 이제 중요한 부대 행사인 퓨처테크와 K테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HD 현대는 9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에서 AI 기반의 제조 혁신, 한미 전략 협의 이런 부분이고 이제 오후 2시입니다. 오늘 하나그룹이 방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AI, 첨단 기술, 방위 산업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28일 화요일은 AI 관련해서 SK가 발표를 하게 되고 리테일은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30일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가 나섭니다.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무르익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올 수 있는지 금융 혁신과
규제, 발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글로벌리 그런 다각도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미래에너지, 요거는 이제 한수원, 한국 수자력 원자 그 한수원 고기인데요. 탄력적인 그 에너지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K테크 같은 경우에는 28일부터 31일까지 부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삼성, SK, LG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출격을 하면서 모빌리티, 로보틱스, AI, 스마트 홈에서 뭐 여러 가지 시연 행사에서 체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한 직접적인 현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 2025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는 기회인데 21개국 정상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펙 회원국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37%를 차지를 하고요. GDP는 61.4%라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 의미는 수출의 74% 이상, 수입의 67% 이상 에이펙 회원국들과 교역을 하는 데에서 벌어지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에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값진 그런 결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직간접적인 효과 7조 원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이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잘 해냈으면 좋겠고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마켓나우 2부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펙 관련해서 조선주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 일색이죠. 그래서 52주 신고가 줄줄이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K증권에서는 글로벌 해군 현대화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선 신경 많이 안 썼으니까 노후된 함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기술 혁신, 성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특수선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이 종목들이 탑픽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업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은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하나오션이 탑픽입니다. 하나오션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코스피 4천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이제 이거 안정화시키는데 이번 주 보낼 것 같고요. 10월 들어서 많이 올랐고 올해 반도체 순이익이 거의 5조 원 가까이 되고 상향 조정됐고 그 외에는 1.4조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조나 지금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SK증권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뭐 그냥 상수로 가져가는 거고 바이오와 인터넷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주 베팅은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주 베팅은 금리 인상 시기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이런 유형 자산을 갖고 있는 걸 자산주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런 자산들이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공장이나 뭐 토지 살려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유리한 거고 지금같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자산주 아닌 성장주가 유리하다. 이런 게 골자였습니다. 올해 특별한 거는 주가와 환율과 금리가 동반으로 상승하는 이례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익이 오르면은 주가가 튀고 유동성이 급증하면은 주가가 튑니다. 그런데 이익이 튀면은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유동성이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엠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갑에서 쓸 수 있는 돈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증가율이 8.5%인데 내년은 10% 돌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더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당시 2015년 코스닥이 돈 많이 풀려서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흐름들 내년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유동성은 풀리고 그에 따라서 편안한 선택지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인터넷, 이 성장주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오늘 바이오주 좀 강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묻어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특징을 잘 설명해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입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보고 계신지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천 시대에 뵙게 됩니다. 오늘 시장 네. 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 CPI 지수가 그 금리 인하를 나타내는 쪽으로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은행도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뭐 증권주나 이런 쪽이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 버리면서 이 금리 인하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2번을 하면 우리도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전반적으로 지금 4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수 관련해서 이제 이 대형주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먼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주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원전주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조방원이 올해 한해 1년 내내 이제 시장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선주 중에 오늘 삼성중공업이 15%대 이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이 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는 참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게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민간 쪽 사업만 해봤지 방산 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미국 조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참여하기 때문에 방산 쪽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 하나오션과 비교했을 때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싸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도 양쪽 다 삼성중공업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는 실적이 뒷받침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줬던 2차 전지주들,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대장주라고 있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지금 파란색을 켰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 종목이 파란색을 킬 때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LG엔솔을 갖고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LG엔솔이 40만 원이 넘었을 때 그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4만 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50만 원 바로 밑에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50만 원을 바로 코앞에 두고 49만 9천 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이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 전기차 캐지면서 벗어나면서 ESS 시장이 갑자기 시장이 더 커지면서 또 이런 그 LF 배터리도 양산하고 이러한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거 내년 2026년 CES가 이제 1월달에 열리는데 여기서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2차 전지들이 전기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로봇 시간은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이 배터리를 로봇 배터리 쪽에 납품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이 기업들이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실적에서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정도 이쪽도 자세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부산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같이 열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트럼프한테만 신경 쓰는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그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한한령 해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부분은 트럼프에 대해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시진핑이 온다는 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챙기셔야만 올 하반기에 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넉 달 만에 3천에서 4천 갔습니다. 역시나 네. 이제 5천 가는 길목에
대형주,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중요한지 자, 오늘의 특징주 좀 잘 골라주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항상 매년 제일 첫 번째 열리는 세계적인 전시회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입니다. 그 CES 2026에 요번에 올해 CES 2025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 젠슨 왕 CEO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자기의 그 AI 가속기를 손에 들고 등 뒤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병풍 세워서 자신들의 AI 가속기에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시장에 알려줬죠. 그러면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 피지컬 AI가 1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 완전히 기량권이 넘어가고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오늘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이 삼성중공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용접용 로봇을 개발하는 또 그리고 사업화하는데 모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말은 삼성그룹이 전사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이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만간에 양산을 할 수 있는 모델, 상품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반기까지는 적자였지만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 1월 달에 열리는 CES 2026까지 기대감을 갖고 사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로봇 점점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4천 시대 돈이 될 수 있는 투자 전략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방한 일정에 맞춰 국내 조선소 방문설이 급부상했다. 특히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마스가 프로젝트 상징 행보 가능성이 주목된다. 후보주로는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가 거론된다. 한화오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 대우중공업 옥포 조선소를 찾아 요트를 직접 주문한 인연이 있다. 업계는 이번 방문이 한미 조선 협력 강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과 에이펙 주요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방문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에이펙 이후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 중국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3,972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이런 부분이 좀 사그라들면서 지수에 탄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또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드디어 넉 달도 안 돼서 4,000선을 넘어 4천 갖고 네. 장중에 4,030포인트까지 네. 찍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거. 속도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선 미국에서도 우선은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불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한국도 지금 보조를 마치면서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들이 저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보면은 이제 네. 지수도 오르고 대형 기술주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화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항상 약간 조정될 때마다 네. 단골 손님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도 우리가 한번 점검의 차원에서 그럼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네. 절차잖아요. 네.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미국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가 너무 동조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미국 빅테크들. 주식들 네. 잘 봐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이때 딱 마침 오셨습니다. 일단 테슬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네. 실적은 부진했는데 이게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부정적인 소식과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네. 3분기에 우선 자동차 매출은 대단히 좋았죠. 그래서 전체 매출도 28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에서 약 한 37%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이 섞여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지금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관세 이후에 있어서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번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40억 달러에 도달했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 지금 누적되어 있던 현금 유동성 자산이 지금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앞으로 전개될 AI로 기업으로의 전환,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전환, 옵티머스라든지 로보택시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대출 없이도 이런 산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대단히 긍정적이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재무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저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마지막 투자자가 질문 안 했으면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 왜 투자였네. 그런 얘기를 네. 왜 질문을 받아서야, 그것도 맨 마지막 질문을 받아서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로보택시의 앞으로의 일정, 즉 안전 요원이 언제쯤 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진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 말까지 오스틴에 있는 안전 요원이 하차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안전 요원이 하차하는 순간이 테슬라 주가의 상승 가장 큰 트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물론 1차적인 테슬라 주가의 트리거는 이번 11월 6일 날 있는 주주총회 결과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트리거는 아무래도 안전 요원이 내리면서 진짜 무감독하에서 누구도 논란할 수 없는 자율주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내다봤지만 12월로 내다봤다는 건 늦어도 1월에는 하차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7개, 8개 미국의 도시들, 즉 애리조나라든지 플로리다가 이번에 주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테스트를 시작할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이후에는 안전 요원이 내릴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앞으로 도시들이 추가될 때마다 플러스 3개월 뒤에는 무인화가 된다는 것. 이거는 구체적으로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규모 있게 확산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네. 얘기해줬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앞으로의 테슬라의 어떠한 성장의 어떤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테슬라는 서학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선호 종목인 만큼 주가 네. 상승 트리거, 이게 실적이 좋고 나쁨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요한데 결국 상승 촉매제는 로보택시에 있다라고 봐도 그럼요. 크게 틀리지 않는 거죠. 네네. 네, 우선은 네, 자동차 매출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 보기엔 3분기 매출에 이어서 4분기 매출도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SS, 즉 BESS라고도 얘기하죠.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테슬라가 밀고 있는 메가팩 자체가 지금 대단히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결국은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로 가기 위한 것이고, 네, 네. 이 에너지 부분 산업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AI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던 것이 ESS였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진폭이 큰 AI의 어떠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든 화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ESS가 필요한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도 테슬라의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일정, 특히 안전요원의 하차 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옵티머스가 물론 올해 생산되기로 했던 건 이미 이건 1분기 때부터 계속 실적 발표에서 연기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세 갈등들도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내년 2분기로 연기되긴 했지만 그 전의 모습을 천천히 드러낼 거라는 부분에서 매우 근접한 옵티머스의 시대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도 테슬라의 성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에. 네.
아주 뭐랄까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 잘 판단하시고요. 네. 테슬라는 시청자분들 중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2차 걱정 안 하셔도 전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ESS 막 연관돼 있고 또 삼성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칩은 A14는 이미 우리가 했고 네네. 16은 할 거라고 예고됐고 A15는 TSMC 건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한다고 막 이렇게 나와서 AI 5 정확하게 AI4, 예, AI 예. 지금 4가 있고 4, 5가 나오고 5, 6가 나올 예, 건데요. 예, 예. 5에서 이번에 이제 놀랬던 것은 삼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네네네. 이야기했던 것은 삼성이 갖고 있는 이 공정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를 삼성이 만들지만 5를 만드는 과정에도 삼성을 참여시키겠다. 예. 그 이유는 이제 6가 워낙 중요한 고 5가 좀 징검다리다 보니까 이 징검다리 과정에서도 삼성을 같이 결합을 하면서 뭔가 6에 있어서 한 번의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까지는 이것이 옵티머스에서 들어갑니다. 시운전, 그러니까 시생산하는 2026년에 생산한 옵티머스에도 그 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차량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6부터는 이것이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정말 최종적인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고의 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최고의 칩을 약 130억 달러에 걸쳐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은 1차 주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것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의 볼륨이 아니라 1차 볼륨이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이 아직까지 공정 수율을 맞춰낸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맞춰낸다면 충분히 AI6가 삼성에게는 거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고공정 과정, 즉 2나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삼성의 칩의 파운드리에다가 주문을 한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첫 번째 고객이자 큰 고객이고 되게 훌륭한 고객이라는 부분에서 이후에 후속 고객이 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신뢰도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에게는 사실은 큰 전환점이 사실은 테슬라하고의 AI6 부분의 협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왜 갑자기 14가 튀어나왔는지 AI 4, 5, 6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적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지수가 잘 갈 때 대형 기술주의 수익화 논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알파벳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구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 중요하고 최근 엔트로피가의 빅딜 이런 부분도 화제가 네.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구글하고 엔트로픽 빅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TPU라고 해서 구글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흔히 커스텀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AI 커스텀 칩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구글만 썼었는데 이 칩을 지금 엔트로픽이 무려 100만 장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1기가와트, 즉 1기가와트의 데이터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의 전력이 예. 필요로 하고요. 지금 울산에 짓고 있는 국가 AI 센터보다도 더욱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구글이 따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서클 딜스, 그러니까 즉 순환 거래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3대 주주 정도가 구글이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다가 또 하나 이런 거래가 성사됐다는 것은 자전 거래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볼 때는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계약 또는 AMD하고 오픈 AI 계약 이렇게 지금 반도체 기업과 또는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설계하는 기업과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오픈 AI에 투자했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과 AI 서비스라는 기업들의 이 페어링, 이 연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글이 지금 전체 사실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3위 업체입니다. 1위가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의 AWS, 그다음에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이 한 13%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GC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 GCP가 13%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앞으로 이러한 엔트로픽의 계약들을 통해서 성장률을 보여주느냐. 사실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항상 지난번에 아마존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다른 데서는 계속해서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30%가 넘는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1위 업체다 보니까 1위 예. 업체는 이제 너무 많이 성장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가이던스도 중요하죠. 구글이 이제 1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성장률을 4분기나 내년도에 보일 것이냐. 항상 주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장률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 발표가 어떻게 가이던스가 나올지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괜찮아진 성장을 보여야 된다라는 네, 이것이 그 부담감. 압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률에 있어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아마존이 AWS의 성장률이 17%로 떨어지면서 즉 30%에서 17%도 사실 17%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두 자릿수인데. 네, 큰 기업이 두 자릿수로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네. 건데 시장이 지금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치가 이 정도 이제는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한 20%만 성장해도 된다라고 지금 수용할지 20% 정도에는 실망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성장은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가는 이러한 침체 시장으로는 아직 빠지기에는 너무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강종수 박사님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평균 성장률을 웃돈다라고 잠시 언급해 주셨잖아요. 역시 애저의 힘인가요? 네네, 그렇죠. 애저죠. 이제는 사실은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윈도우즈라든지 오피스의 성장률은 전체 마이크로소프트에 기여하는 부분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무게 중심을, 구글도 광고의 중심의 기업에서 플러스 AI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특히 B2B에서 윈도우즈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이러한 서비스 중심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저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AI 서비스들을 부과하면서 매출을 전체적으로 AI 서비스 전체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저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도 33%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30%를 전후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아까 구글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도 성장한다는 보여준다라면 이 부분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효과는 뭐냐면 지금 AI 거품론들이 되게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네. 이 거품론을 돌파할 수 있는, 즉 단기간의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견실하게 AI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라면 AI 거품론에 대한 지금 두려움들, 사실은 지금 한국도 4천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기분은 좋으면서도 불안감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네.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라면 그거 듣고 또 주가가 막 뛰는 부분도 있는데 메타 플랫폼도 이번 분기 대규모 투자 또 나올까요? 그래서 메타는 네. 조금 저는 대단히 건실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AI 관련 인력을 대단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대단히 고액을 들여서 인력을 채용했었지만 다시 또 한 500명, 600명 하력을 해고하는 이런 것은 되게 이제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인력은 대단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인력들에 대한 효율화를 구가한다고 본다라는 것은 메타가 대단히 수익성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것은 메타는 AI 매출 자체가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I가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분 메타는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에서 광고가 얼마나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보셔야 되지만 메타는 발표를 할 때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광고 단가를 얘기를 합니다. 평균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한 번을 클릭했어도 그것을 흔히 말해서 구매로 전환하는 전환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평균 광고 가격. 이것이 상승한다는 것은 광고의 효율성이 그렇죠. AI에 의해서 효율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의 전체적인 효과라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타의 광고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떠한 이 노출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평균 광고 단가를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셜 미디어, SNS 서비스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원들 성장을 투자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다른 데와 다르게 구글은 뭐 갑자기 검색 회원 뭐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분기 실적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유일하게 회원 숫자를 보면서 주가가 변동하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쓰시더라도 페이스북의 전 세계 이용자 증감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전 세계 이용자 증감률도 대단히 중요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이 메타의 광고 매출과 평균 광고 단가, 그다음에 전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성장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둔화된다라면 네. 메타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빅테크 기술주의 실적을 보는 법을 이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네, 네. 잘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네.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사실은 전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하고 요즘 비슷하게 비판을 받고 있죠. 특별하게 AI에 있어서 AI 수혜진 건 맞고, AI에 의해서 기업의 이익률이 증가하는 것, 즉 AWS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자체 AI 서비스는 어디에 있느냐?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보셨던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있고, 제미나이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그 라마라고 하는 모델들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네. 사실 아마존도 있습니다, 노바라고. 근데 노바가 업데이트된다는 소식은 거의 지난 1년 동안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정말 AI의 진심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들이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아마 이 Q&A 시간에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AI 전략에 대한 질문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Q&A 시간에 답변이 나오는가. 아마 재무성과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겠지만 노바라든지 자체 AI 전략에 대한 질문들의 투자자들의 추궁들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반응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AWS인데요. AWS는 수익률이 여러분 이익률이 거의 36%까지 이를 정도로 대단히 황금알을 낳는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황금알을 넣은 거래가 지난 분기 때 이제 성장률이 17%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감내를 하고 있죠. 워낙 1위 사업자다 보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하는 거는 두 자릿수 성장률은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다 첫 번째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코파일럿의 오픈 AI에 강력한 투자를 해서 예. 그 상품을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묶어가지고 사실은 구글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아마존 서비스에 된다라는 것이지 아마존의 자체 강력한 AI 무기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들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AWS의 성장률은 이번에도 뭐 20% 30%씩 간다라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묶여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정수 센터장이 말씀해 주신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 그리고 이슈 있을 때마다 우리 시장과 굉장히 연동성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알려주셨으니까 네. 꼭 잘 소화하시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AI 투자를 의심하지 말라. 그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단기 이런 실적에서 게 나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네. 골자국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네. 그런 부분을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 거란 내심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예. 자, 오늘 강정승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최근 발생한 납치 구금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과 202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 회담에 앞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며 귀국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를 보는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요즘 박물관이 엄청 힙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제 하이브와 손을 잡고 BTS 뮤지엄 굿즈를 만들고 또 배우 이장우와 협업을 해서 호두 과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최근 국중박은 부창제과와 협업을 해서 에이펙 2025 리미티드 호두 과자까지 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미소 파우치, 청작 키링, 호랑이 쟁반에 또 자색 꿀고구마 호두 과자 세트라니 이제는 박물관이 아니라 거의 편집숍 수준이라고 봐도 될 텐데요.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국중박은 올해 1945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루브르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바로 뒤를 잇는 세계 톱5 박물관급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뮤지엄 굿즈, 뮤즈입니다. 까치호랑이 배지 그리고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변색 소주잔까지 나오기만 하면 완판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굿즈 매출이 213억 원,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21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물관이 이제는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돈이 도는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른 건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국중박 관련주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관련주, 오리온인데요. 비초비 국립중앙박물관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과자 하나를 문화재 굿즈로 바꿔놓았습니다. 포장지에는 이렇게 반가사유상 금관 그리고 달 항아리까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벌써 한국 필수 쇼핑템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광 특수를 직접 누릴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국중박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 수요와 또 해외여행 수요가 동시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하나투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여행 수요 확대와 또 체질 개선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박물관도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소비가 되고 굿즈가 곧 투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럼 내일 저는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삼입니다. 저도 반가사유상이 왜 이렇게 요즘에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렇게 예쁘게 안 보였는데. 그리고 박물관이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제 얼마 전에 서대문에 자연사 박물관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간 박물관 중에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는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증시가 정말 대단한데 이거 우리나라 증시 맞나요?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주문도 외워드렸잖아요. 그 슈퍼 그랑조 소환하는 주문. 왜냐하면 5천은 4천하고 또 달라서 모든 걸 동원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까지 외워서 미신까지 넣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미신 한다고 해서 제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5천은 진짜 우주의 영혼과 기가 다 모여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체력상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진짜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약간 염원 같았는데 지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면 지금 4천이 너무 순식간에 3천에서 4천 오는 데는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지금 하루에 거의 100포인트씩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4천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3천에서 5천은 진짜 멀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4천을 가버렸기 때문에 5천은 이거 지금 그렇죠? 이거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아직 안 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뜨겁게 간 다음에 조방원이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비축됐어요, 이게. 지금 조방원이 쉬다가 다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조방원의 그 2, 3번 주자들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하는 종목이 바로 그 종목이에요, 지금. 삼성중공업 지금 미쳤습니다, 오늘. 자, 왜냐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HD 현대중공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쳤거든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6위로 올라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6위가 지금 탈환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6위로 올랐어요. 왜냐면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38을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100만 원 돌파했는데도 7위로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선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방산이 안 죽었는데 조선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 자리 여기까지 지금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올라와 있죠. 이게 조방원이 6, 8, 9위에 있잖아요. 지금 6, 7, 9위. 지금 이게 조방원이 6, 7, 9위 10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 자 지금 13위에 셀트리온 가 있죠. 네이버 14위에 가 있죠. 지금 KB금융 11위에 가 있고 기아가 10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목들이 있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얼굴이 다 바뀐 거예요. 지금 10위 밖으로 다 밀려난 애들이 10위 안에 있던 종목들이라고요. 지금 저 종목들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저 조방원이 저렇게 득세랑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방원의 득세가 지금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렇죠? 지금 4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상당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5위의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조방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너무 크고요. 상장했을 때부터 너무 시가총액이 컸으니까요. 지금 갈 수 있는 일단 자리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까지 이 조방원이 다 만약에 이 지금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4,500 이상을 갑니다.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조방원이 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조방원이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3인방 중에 1등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고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로 한 번씩 계속 지금 1위를 탈환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가 계속해서 서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등이 이끄는 거랑 콜라보레이션을 이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저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LG에너지솔루션까지 어느 정도 기본을 해주면은 5천 가겠죠. 자, 지금 삼성중공업이 오늘 놀라운데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들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미포. 자, 현대미포는 지금 합병돼서 없어지기 전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하나오션까지. 솔직히 조금 삼성중공업은 못 미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오션의 전신이 대우조선해양이었고 HD 현대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원래 현대중공업이었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과거의 차트가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새로 생긴 회사고 어쨌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조선 3사가 2007년도에 그 뜨거웠던 조선주의 랠리를 이끌었던 3인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은 뭐가 또 있었냐면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가 있죠. 지금 그 당시에는 유가가 굉장히 강하면서 유가가 강하면 해상유전의 개발에 대한 효용성이 올라가요. 효율성이. 유가가 싸면 뭐하러 힘들게 바다가서 캐나요? 바본가요? 땅에서 파면은 석유가 나오는데 뭐하러 힘들게 가서 저기 바다에서 파요? 근데 땅에서 파는 석유값이 오르면 바다에 가서 팝니다. 파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거기서 강점이 있었던 거예요. FPSO나 이런 것들. 그다음 쇠빙선, 드릴십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고 쇠빙선은 이제 얼음을 깨고 나가는 거고 드릴십은 십이어서 모양은 배 모양인데 시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강점이 플러스 알파로 있어가지고 같이 랠리를 펼쳤는데 이번에는 약간 뭐 소외는 아닌데 솔직히 소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집안에서 같은 형제 중에 뭐 동생이나 형은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는 그런 거죠. 아예 다른 집안이면 상관없죠. 아예 다른 집안이면 아유 그 집안 잘 나가겠네 이러겠지만 같은 집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누가 더 잘 나가고 못 나봐요. 그건 더 티나고 더 소외받는다고. 지금 그런 모양새였는데 오늘 울분을 토해냅니다. 오늘 지금 몇 프로인가요? 지금 2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자, 삼성중공업이 상한가 가까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최고가거든요. 지금 봉의 끝에 꼬리가 없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시점 11시 8분이 지금 최고가예요. 오늘 당일. 지금 오늘 당일 최고가에다가 이번 달 최고가고 지금 이 가격이 어디냐면요. 2013년 가격이거든요. 진짜 감격의
감격의 지금 순간이 지금 눈앞에 왔거든요. 이것도. 자, 이게 2013년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이 라인 있죠. 지금 29,000원, 3만 원 라인. 자, 여기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거. 자, 보세요. 2007년, 8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무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만 8년 동안 지금 2009년을 빼놓고 전부 다 그 맨 위에 요 지금 종가라던가 이 고가는 꼴이고요. 종가라던가 시가. 그러니까 이 지금 양봉은 종가고 요 음봉은 시가겠죠. 연애. 그게 전부 다 29,000원, 3만 원이에요. 여기가 마의 벽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거기 정확히 왔죠, 지금. 완전 정확히 거기 왔어요. 만약에 이걸 뚫어내잖아요. 삼성중공업 4만 원 갑니다, 이거. 자, 지금 삼성중공업은 지금 이 정도 선인데 이제 HD 현대미포가 없어질 거잖아요.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분은 좋죠. HD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합병할 거니까. 근데 HD 현대미포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번 연도에 88.90 올라가지고 자, 2007년도 고점 있죠. 2007년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자, 현대미포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신생회사고, 이 당시에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전신 현대중공업이죠. 그걸 보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되겠죠. HD 한국조선해양도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고점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하고 있어요, 조선주가. 이 조선주가 2007년의 고점을 HD 현대미포는 완벽하게 돌파를 했고 선도주자죠. 걔가 이제 개시처럼 이 양떼의 어떤 그 저기죠. 양떼 몰아가는 목적 저기죠. 양떼몰이 꾼인데 영떼몰이 꾼이 앞에 가니까 양떼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07년과 2011년, 10년 여기 양 쌍고점이 있죠. 얘네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어디예요 또. 여기죠. 지금 40만 원, 41만 선이 돌파되고 있잖아요. 이 마의 벽이. 지금 삼성중공업도 이 마의 벽이 지금 돌파되기 지금 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는 아직도 한참 남은 거예요. 지금 2007년도에 고점을 벗겨내기 직전이에요. 20년 동안의 트라우마를. 지금 엄청난 큰 시세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20년 만에 오는 시세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KC2C라고 우리 지금 화물창 그거 LNG 화물창 그거 만들 때 LNG선 하나 만들면 돈 100억씩 떼주는 거 아세요? 프랑스 회사에다가? 그거? 화물청 로열티라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 자체 개발했거든요. LNG 화물창 기술 자체 개발했어요. 물론 저거를 이제 써줘야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 삼성중공업은 저런 기술력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지금 LNG선이 많이 발주가 될 텐데 LNG선 그 만들 때마다 뭐 얼마에 몇 억에 몇백억 했습니다. 근데 거기 몇 천억 했습니다. 몇 조 했습니다. 거기서 몇백억씩 떼준단 말이에요. 돈을. 알아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벌어요. 프랑스 회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그거를 개발을 했다. 자, 그다음에 껄껄껄 나오죠. 더 살 걸, 껄껄껄.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자, 더 살 걸, 껄껄껄 나왔고요. 자, 삼성중공업 400주 저거 실화인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잘못 눌러서 400주나 사버렸다. 물론 자기 돈이면 좋겠죠. 설마 미수신용으로 누른 건 아니겠죠? 자, 아오 옛날에 조건 걸어둔 거 26,000원에 싹 다 팔렸네. 이런 분 있어요. 빨리 열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오랫동안 행보하거나 아래로 갔다가 안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려고 사람들이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그러다 모르고 팔려버려요. 지금 같은 경우에. 빨리 지금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팔려버렸죠, 지금. 자, 하루에 50원, 100원 오른다고. 네, 하루 50원, 100원 오른다고. 네네. 예. 삼성중공업이 어쨌든 아주 중요한 지금 구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티나로 넘어갈게요, 빨리. 자, 조선주에서 프로티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바이오. 코스닥은 또 바이오가 엄청나게 뜨겁죠. 자, 코스닥은 지금 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오늘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5.61 오르면서 시가총액 에코프로하고 BM하고 차이 많이 나네요, 이제. 자, 에코프로하고 더블 났어요, 지금. 그쵸? 에코프로하고 더블 났고. 자, 이 지금 내용을 볼까요? 프로티나가 이제 이 카이스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대박이 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역시 우리가 뭐 학문 쪽에서 시작한 게 뭐 저게 학문 쪽이지 장사가 잘 되겠어 하는데 완전히 지금 판을 뒤엎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프로티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맨 전 단계예요. 네, 프로티나 소식 볼게요. 지금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지금 취합을 해서 해주는 기업인데, 예, 단백질들이 무대 위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장면을 확대경으로 하나하나 찍어내는 카메라 같은 기술, 요 기술로 지금 이 시점까지 오른 지금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프로티나 차트를 볼게요. 프로티나가 지금 이번 연도에 상장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4개월 됐습니다. 근데 밀고 올라가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JP모건이 들어왔거든요. JP모건이 들어왔다가 팔았는데 JP모건이 일단 손을 댔다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지금 신고가죠. 아주 뜨겁습니다.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서 6만 원 돌파한 다음에 지금 4만 8천 원에 있거든요. 자, 이 지금 시작점이 시작할 때 16,700원, 17,5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13,500원 찍고 6만 원 갔는데 야, 6배 갔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길을 비추고 있고 이런 프로티나 같은 기업들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죠. 우리 지금 화장품에서 APR이 또 대박 났잖아요. 지금 주식 갑부들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 갑부님들이 탄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대박이 나는 이런 케이스들 아주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상황이죠. 주식시장의 선순환.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신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업적을 통해 가지고 그 돈도 얻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삼성중공업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삼성중공업에 관련된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상중 씨를 준비했는데요. 네, 김상중인데 김삼중으로 했습니다. 이분이 김삼중 씨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 다르죠? 김상중 씨가 아니라 삼성중공업 삼중 씨입니다. 자, 그래서 김상중 씨 성대모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중공업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방한 일정에 맞춰 국내 조선소 방문설이 급부상했다. 특히 한화오션 거제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마스가 프로젝트 상징 행보 가능성이 주목된다. 후보지로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거론된다. 한화오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찾아 요트를 직접 주문한 인연이 있다. 업계는 이번 방문이 한미-조선 협력 강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과 에이펙 주요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방문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에이펙 이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최근 발생한 납치 구금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과 202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 회담에 앞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며 귀국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 4달 만에 4,0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역사적 고점인 4,000피를 오늘 이뤄낸 건데요. 이번 주는 중요한 이슈가 참 많죠. 에이펙 슈퍼위크 그리고 FOMC 또 SK하이닉스 등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까지 살펴볼 게 참 많은 한 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코스피는 오늘 장중 4,038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현재 시간 자세한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90포인트 넘게 올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030선 재회복에 성공했고요. 장 초반에 4,038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이후에 잠깐 미끄러지면서 4,000 초반으로 미끄러졌었는데 현재 시간 다시금 이를 올려냈고요. 2% 넘게 오르면서 4,031선 지나갑니다.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3%가량 오르면서 898포인트, 오늘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는 코스닥입니다. 연중 최고점이고요. 89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90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기점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도 2.59%가량 오르고 있고요. 564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열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4,800억가량 강하게 오전장 들어서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개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4,8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76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들어옵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제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닥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3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양시장 파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을 1,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 1,43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개장 직후 7원가량 내렸습니다. 1,431원 선으로 1,430원대 초반 선으로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10만 원 선을 넘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를 10만 전자로 이끌었는데요. 시가총액도 6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와 합산 시총은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화랑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2일 삼성전자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올리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전망했죠.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 54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3.14%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일중 최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만 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전자 돌파해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54만 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 53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고요. SK스퀘어도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에 따라 8% 넘는 강세입니다. 29만 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그룹이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 건조에 처음으로 나섭니다. 마스가 협력이 본격화됐다라는 분석 속에 HD 현대 주가는요, 장 초반 26%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HD 현대는 26일 미국 최대 방산 조선 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 설계, 건조 사업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 현대는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군수 지원함 설계와 건조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헌팅턴 잉걸스의 뉴포트 뉴스와 잉걸스 조선소에 각각 HD 현대가 함정용 블록 모듈과 주요 자재를 공급하며 협력을 확대하고요. 이를 위해서 미국 내 조선 생산시설 인수 또는 신규 설립에
공동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HD 현대 주가는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도 16% 넘게 급등 중이고요. 21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26%가량 급등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현재 시간 5.39%가량 오르고 있고요.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붙고 있습니다. 26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3.11%가량 오르면서 24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HD 현대그룹주들 일제히 강세입니다. 코스피가 4,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이 에이펙에 따라 정상 간 협상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례 없는 상승세 속 4,000선을 넘어선 코스피인데 장중에는 4,038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에이펙 슈퍼위크 속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관세, 무역 합의 등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시장의 큰 우려였죠. 미중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는 조금 험악해졌었는데요. 다만 오늘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1년가량 유예될 것이고 이에 대중국 관세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하면서 미중 정상 간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을 보탰습니다. 한편 에이펙 기간 동안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마스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조선주 오늘 큰 폭으로 상승 중이죠.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중공업 주가가 오늘 두 자릿수 강세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6%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써내고 있고요. 28,8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 일제히 튀어오르는 가운데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2% 넘게 강세고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4,000피를 돌파한 코스피 3,000선을 넘은 지 4달 만에 역사적 고점인 4,000선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상 간 무역 협상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앞으로 세워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경주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중심 무대가 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과 CEO 서밋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얻어야 될까요? 수익을 높게 낼 수 있을까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는데 궁금한 거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4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넉 달 만에 3천 바로 갔어요. 맞습니다. 4천, 5천 내친 김에 막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뭐 긍정적인 뷰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산업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펀치 반도체 관련해서 여전히 업황에 관해서는 이제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2027년 내지는 2028년까지 장기 호황 사이클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시총을 뭐 압도하면서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4,000피가 이제 간다 안 간다라고 일단 설왕설래했을 때는 항상 갑니다. 네. 이런 숫자가 사람들한테 이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항상 가요. 근데 문제는 4,000선은 이제 사실상 그냥 뭐 기정사실값으로 보고 문제는 뭐 다소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3,900이라든지 4,100 사이에서 당분간은 약간 조정이랄까 뭐 횡보랄까 이런 걸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다음번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4,300선, 500선 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5,000피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뭘까? 이제 관점을 글로 넘겨야 돼요. 4,000피는 뭐 이제는 뭐 과거입니다. 오늘부터 과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보고 일단 하반기에 그러면 남아 있는 주요 모멘텀이 뭘까라고 보면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 측의 국익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선에서의 협상 타결일 것이냐 이게 일단 하나의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을 정책 모멘텀으로 끌고 왔던 주요한 이제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단은 자사주 소각
네.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인데 둘 다 연말 안에 사실은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말 안에요. 예, 다 우리 시장으로 보면 호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이제 소각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정치권 내에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자사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시한을 주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자사주 관련해서는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할 것 같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있는데 당초 정부안이 시장에 기대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안이 나왔는데 정부가 이걸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입장을 천명했거든요. 네네.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 안으로 올라와 있는 김현정 의원 안 또는 이소영 의원 안 뭐가 되더라도 최고 세율이 25% 정도로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시장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놀랐던 그렇죠. 한국 예. 주식은 배당이 없어라고 하는 오래된 정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그다음에 자사주,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이 이렇게 쭉쭉 큰 펀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천선 내외에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 끝이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연말 내에 추가적으로 박스권의 밴딩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좀 그렇죠. 해준다면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정기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제는 4천은 역사, 역사입니다. 과거니까 5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가 이제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행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각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말씀해 주다시피 우리는 미국에게 얻을 건 좀 얻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에이펙 주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인가가 예. 일단 초미의 관심입니다만은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500억 불 총 우리 투자금 중에서 우리 정부의 직접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네. 우리는 2000년간 200 또는 250억 불 사이에 연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이제 10년 정도로 장기 분할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현찰 선불 투자 네. 이걸 이제 조금 고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투자처를 과연 한국이 정할 것이냐, 미국이 정할 것이냐, 또는 사업성과 상업성이 담보되는 투자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나름의 국익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될 것이냐, 이런 투자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 투자처가 정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집행 방식이 일본 방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투자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위원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일본은 관여가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여전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 네. 또는 뭐 그런 식의 툴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남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근데 이제 미국 측은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상호 반반씩 이익금을 제어하고 원금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미국이 9대1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한미 관세에 관한 협상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묶여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안보 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비에 관한 증액 요구가 미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력 재처리를 우리가 허용해달라라고 네. 하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방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원자력 관련해서도 우리도 이제 재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한편 또 한층 우리의 원자력 능력이 올라가는 원전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것들이 관세 협상과 묶여서 일괄 타결을 원래 하려고 한다면 최상의 모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관에서 여전히 미국 측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불리한 협상에 사인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해서 에이펙을 위시로 해서 타결을 원하는 건 미국입니다. 그래야 유럽, 일본, 한국과의 타결 내용을 가지고 아직 타결이 안 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또 압박이 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에이펙에서 타결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예, 방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쟁점 사항 등에 관해서 국익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최대한 사실은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협상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게는 좋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무조건 이번에 뭔가 문제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네.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 줄 것도 많은데 우리가 예, 지금. 시간은 어쩌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에이펙에서 우호적인 한미 이 어떤 그 협상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국방이라든지 다른 원자력 관련한 다른 협상을 최대한 끌어내고 다만 아까 경제적으로 민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버티면서 국익을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방향으로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게 되는데 어젯밤 한 10시쯤인가부터 속보가 뜨기 시작했던 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게 뭐 100% 관세, 히토류 이런 쪽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지금 경주에 모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그렇죠. 예. 예, 6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로는 처음 만나는 거고요. 사실 양국의 이 경제 전쟁 속에서 처음으로 과연 이게 매듭이 지어질 것인가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쟁점 사항은 대체로 한 6개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히토리오 문제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부상한 대두, 콩 문제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펜타닐 문제, 그다음에 역시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문제, 이걸 다 뭉뚱그려서 결국에는 관세 문제라고 해서 대략 한 6개 정도의 양국 간의 이제 쟁점 사안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타결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 정상이 몇 년 만에 만났고 지금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노딜로 이 회담이 끝난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게 이게 명약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기의 성과 정도는 양측이 다 원한다라고 해서 빅딜은 아니라도 스몰 딜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몰 딜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이라든지 이 서방 세계에 무기화하지 않겠다라는 모종의 어떤 제스처. 그리고 미국은 그리고 미국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콩 대두 관련해서도 이제 수입량을 좀 늘려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제 스몰 딜, 약속이 낼 수 있는 스몰 딜이 되겠죠. 미국 측 입장에서도 이제 관세를 최근에 뭐 11월 1일까지 100을 올리겠다 또는 이전에 이미 120을 약속했던 게 11월 10부터 원래 발효가 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사실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뭐 1년이든 뭐든 아무튼 이제 연장하면서 관세 관련해서 현재의 불안정성을 중국에게 계속 물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타결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반도체 문제라든지 양국 간의 이제 무역 어떤 흑자냐 적자냐 이 부분에 관해서의 그 미국식의 부담을 조금 상쇄하는 어떤 중국식의 추가적인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빅딜 급이 됐을 때 결국 타결될 것 같고 이번 회담에서 여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 좀 뭔가 생각하게 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수출 구조가 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경쟁 국가이다 보니까 근데 앞서서 이제 내일 열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예,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 무대에 사실상 데뷔하는 첫 무대인데 뭐 생각보다 큰 무대에 데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와 일본의 사실은 수출 경합도가 60%가 넘고요.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 우리랑 가장 많은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가가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예. 일본이 어쨌거나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재 15% 관세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25%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증대시키는 어떤 협상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자동차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품목이나 내용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현재 우리에게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조선 같은 분야입니다. 조선. 예, 당초 이제 조선은 우리가 미국에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고 네. 우리 조선업 오늘도 뭐 장중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네, 날라가요. 뭐 3사들이 지금 다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는 보도가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앞으로의 조선업 협력이 구체화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굳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헤드쿼터라든지 추가 투자를 한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일본을 사실 아시아의 주요 투자처로 보고 R&D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실상 2027년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혹여 이제 미국 측이 주요 파트너로서 일본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에게 조금 씁쓸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일 회담은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 나올지 우리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한 축에는 CEO 서밋 최대의 비즈니스 장이 또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HD가 오늘 신고가 갔거든요. 52주. 근데 장중에 23만 원 넘어섰는데 오늘 퓨처테크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 정기선 회장이 미국 해양 르네상스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이미 기조 연설을 또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엔 한화가 발표가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 비즈니스 포럼은 또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아이펙 정상회담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행사가 예. 어떻게 보면 CEO 서밋인데요. 서밋, 예. 이거는 이제 공식 부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약 글로벌리한 경제계 거물들이 총 출동을 해서요. 지금 1,700여 명의 CEO와 거물들이 경주에 총 출동을 해 있습니다. 야, 정말 쭉 이제 JS 가, 이어지는 행사인데 네.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은 뭐 당연히 네. 가 있고요. 또 이제 젠슨황이라든지 또 뭐 각종 시티그룹이라든지 네, 이런 네, 네. 반도체 또 금융 또 국제 경제 기구들 또 중국의 예를 들면 CATL 같은 또 차세대 제조 선두주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평소에는 만나기도 힘들고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장을 열기도 힘든 사람들을 우리 앞마당에 불러다 놓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리하게 지금 수출이라든지 우리의 실적이라든지 청사진을 발표해야 되는 기업들이 1대1 세션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MOU가 맺어진다라든지 추가 비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이제 청사진이 나올 것 이런 것들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젠슨황의 연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의 미래라든지 이런 걸 점쳐볼 수 있는 주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부대 행사는 아닙니다만 글로벌리한 이제 이 장관들이나 또 이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어떤 현장들, 예를 들면 조선소라든지 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네네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 재무장관이 4대 그룹 총수를 위시한 만찬을 또 추가적으로 현재 제안을 해서요. 그것도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K푸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K를 달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제 좀 잘 설명하고 펼칠 수 있는 좋은 장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거물급들을 직접 만나서 명함도 교환하고 뭐 그동안 만났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논의하는 건데 그럼 결국 가장 큰 수혜는 4대 그룹 총수가 받아갈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모쪼록 이제 우리도 네. 그러길 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젠슨황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뚫어갈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만
SK 측은 사실 이번에 CEO 서밋 의장을 최태원 회장이 맡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SK 관련해서는 SK 그룹이 이 신재생 에너지 또 반도체 AI를 위시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전 사업의 사이클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현재 네. 쇼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4대 기업들이 이번 서밋을 통해서 경제력을 좀 과시하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 있게 한국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특히나 4천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오늘도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 한 단계 레벨업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이제 저는 이제 우상향할 거라고 이제 네, 굳게 네. 믿고 네. 그렇게 전망하는 편이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에 관해서 지금이 뭐 고점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계시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악재가 안 보인다. 악재가 안 보인다. 예. 호재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10만 전자 탈환을 놓고 당분간 여기서 횡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53만 원 선에서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캡을 씌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뭐 15만 원까지 단기간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도 뭐 앞자리가 당연히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전망을 네네. 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나쁠 게 없다. 이 흐름을 잘 타고 에이펙 정상회담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 가지 효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 위크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여름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코스피 4,000 시대가 개막한 건데요. 오늘 이러한 불장 속에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달성하면서 역사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뜨거운 섹터 중 하나인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빅3가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하면서 조선주 곳곳에 불기둥이 세워진 모습인데요. 오늘의 상승 모멘텀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와 또 국내 조선사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원팀을 꾸려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주력한다는 점, 그리고 HD현대와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가 손을 잡고 미국 군함 건조 사업에 나선다는 점이 오늘 조선주 전반의 센티를 자극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오늘 증권사 17곳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뜨겁고 핫한 종목들 날씨 흐름 함께 더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 쾌청한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달성한 데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나란히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늘 반도체주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전주입니다. 우선 오늘 원전주에 대해서는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마누가 프로젝트는 한국 원전업체들이 미국의 원전 건설을 돕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원전주의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리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은 엔터주에도 오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주인데요.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소외됐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오늘 제약 바이오주도 오늘 쾌청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현대건설입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주가 맑음이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4,000피 최대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최초로 시가총액이 15조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삼익제약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상장 첫날 특수로 오늘 강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점이 오늘 투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상 10월 2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발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 여전히 강한데 코스닥이 또 900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 잘하면 900도 넘어서면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의 매수, 코스피에 좀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자,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또 자세한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